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공항에서 해안 도로를 따라 보다 보면 그 용두암이 바라다 보이는 용두암 해변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6시 반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9시가 좀 못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제주시 도남로 71,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오실 경우에는 제주시 도남로 71을 치시면 이름교육원이 나옵니다. 이름교육원. 도남우체국에서 도남 오거리 방향으로 오시다 보면 1층에 아트박스 서점이 보이는 건물 그 4층에 있습니다. 잘 찾아오세요. 윤창중 정치학교는 지난 9월 22일 서울에서 시작해서 청주,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우리 애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동대구역, 그 다음에 부산역, 또다시 서대전역, 충청, 대전, 일원. 그래서 이번에 제6차 윤창중 정치학교를 위해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 윤창중이가 지금 전국 순회 특강 윤창중 정치학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보수파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다. 다시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전국의 보수우파 태극기, 대한민국을 이끌고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을 완전히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희 윤창중 정치학교가 열리는 그 장소는 완전히 그야말로 미어 터지도록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몰려오셔가지고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해온, 헌신해온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릴 것인가를 숙고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익 정권은 건국일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11월 25일 오후 2시 제주시 이름교육원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에 오르는 그때의
제 아내가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보면서 김관진 장관이 풀려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죠.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하셨고 박근혜 정권 때의 국방부 장관과 연이어서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하셨던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권에서 국가안보의 사령탑, 그 사령관이셨던 김관진 장군께서 11일 만에 석방이 됐다. 그런 뉴스를 제 아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의 스마트폰에 참 고개를 디밀면서 봤더니 한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70을 바라보는 그 노병,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 노병, 김정일, 김정은이가 감히 대한민국에 김관진이가 무서워서 무력 도발을 못했던 그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김관진 장군께서 서울 구치소에서 12일 10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어제 저녁 9시 반이 좀 넘어가지고 이 깊어가는 이 겨울에 그 찬소리를 맞으면서 서울 구치소를 그 걸어 나오는 그 백발이 성성한 그 노병의 그 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이었던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아도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인물을 이렇게 잡범 다루듯이 정치적 박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법원이 다시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가지고 김 장관을 석방했다, 풀어줬다는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의 그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그 부도덕한 김관진에 대한 부도덕한 그 잔혹한 정치 보복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입증해 주는 거죠. 자, 구속 적부 심사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풀어줬습니다.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 그 우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검찰에서 김관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내걸었던 그 논리 아닌 논리가 뭐냐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에서 판사는 증거 및 도주 우려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판결을 내려가지고 김관진 장관을 풀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검찰, 구체적으로 말하면 댓글 수사를 하다가 좌천됐다는, 박근혜 정권 때 좌천됐다는 검찰의 실세,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 그것을 사실로 확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 그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 산하, 국방부 장관 산하 사이버 사령부를 시켜가지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가지고 당선을 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장관이. 그게 검찰 주장 아니에요. 그 김관진의 그런 지시를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제가 그 당시에 산 증인으로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선 후보는 철천지 왼수관이었다. 그 철천지 왼수인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신복인 김관희 국방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리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권력의 생리상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그야말로 이건 궤변이죠. 논리의 조작인 거죠. 조작된 논리인 거죠. 그러면 김관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에게 미래 권력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줄을 서기 위해서 그런 댓글 조작을 했다? 그것은 김관진이라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억측, 날조, 그야말로 생사람을 잡는 이야기죠. 제가 보증합니다. 김관진 장관은 이런 말씀 드리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임실 전주 출신입니다. 그런 분이 군에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그 핵심에 계속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단 하나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흔들리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절개입니다. 어떤 정권, 어떤 특정 대통령을 위해서 만약에 김관진 장관이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런 정파적 자세를 보였다면은 이명박 정권 때 합참의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합참의장을 하다가 다시 야인으로 있다가 야인 세월을 보낸 뒤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 김관진 장관이 소위 말하는 그 박근혜 정권의 초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언론과 야당의 그 정치 공세로 스스로 낙마할, 중도하차하자 말이죠. 그 박근혜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된 이유는 뭐냐? 김관진 장관의 그 올곧은 군인정신, 그리고 김관진 그러면 김정일,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이 질색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안보사령탑을 맡게 된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부터 쑥대밭을 만들어라. 묻지도 말아라. 나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무력 도발이 일어난 북한이 저지르는 그 순간 그 지휘관 모든 책임 아래 쑥대밭을 만들어라. 원점을 완전히 평양을 폭격하라. 그런 김관진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좌파 반미 종북 세력은 정말 타도의 대상이죠. 적폐라는 누명을 세워서 타도하고 싶은,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쇠고랑을 채워서 서울 구치소에 집어넣고 몇십 년을 때려야만,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왔잖아요. 소위 말하는 어용 종편 패널들이 일제히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 이 문재인 사법부에서도 판사의 진정한 양심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파 판사의 원조라 하는 김명수가 지금 사법부의 수장이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는 판사가 구속 적부심사에서 김관인 장관을 풀어준 겁니다. 그 초라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애국 헌신했던 그 노병이 현 정권과 이념이 맞지 않는 정권에서 복무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참 11일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 이것은 말이죠. 북한에서 느닷없이 정치적 숙청을 가하는 그 인권 탄압과 그 인권 탄압을 연상하게 하고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장,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 4명 중에 3명을 구속시키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정치보복을 했던 김영삼 32년 만에 문민정권이라고 참 미화했던 김영삼 정권에서도 안기부장 3명을 구속한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안기부장 3명을 구속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했어도.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라 하면 이를 갈던 사람이에요. 전두환 노태우는 집어넣었지만 그 밑에 무슨 안기부장 무슨 뭐뭐 하는 그런 그 휘하 세력은 넣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돌이켜보건대 적어도 남자다운 정치를 했습니다. 차라리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세요. 차라리. 그러나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서 꼼짝 못하도록 토끼모리시로 몰아가는 것이 더 비열한 정치보복이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잡아가세요. 차라리. 박근혜도 더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만들어서 더 잡아 넣으세요. 구차하게 그 밑에서 참 그야말로 종사했던 그런 밑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은 그건 정치 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문재인 씨가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가 되는 그 추도식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의 거목이다라고 칭송하면서 그건 맞는 말입니다. 칭송하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을 본받겠다고 그랬어요. 다분히 부산 경남에서 문재인 자신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혐오하고 있는 부산 경남 유권자들을 의식한 제스처인 건 틀림없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그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 정치 보복을 더 이상 모방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엄중히 충고하고 싶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정적들을 감옥에 쳐넣었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보다는 그 강도가 약한 겁니다. 어떻게 국정원장 3명을 집어넣고 전직 대통령 2명을 지금 서울구치소에 동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비열하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과연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임기 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IMF 관리라는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시겠습니까? 국가 부도가 왜 일어났습니까? 국정 마비였습니다. 그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고 자신의 둘째 아들 차남 김현철 군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김영삼 정권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완전히 사실상 공중 분해돼 있었죠.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 구단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국가적 재앙이 온 겁니다. 그 국가적 재앙이 왜 왔느냐? 바로 이 같은 끊임없는 정치 보복, 변화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 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한풀이 정치 보복,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IMF 사태라는 그러한 국가 재앙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씨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말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북한식 정치 보복을 연상케 하는 처절한 참혹한 이 정치 보복을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길 간절히 정말 충고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려고 이럽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3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